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거의 코인 유튜버로 변신을 하고 있죠. 자, 근데 그 놀라운 거는 아직도 코인 현물과 선물 이런 거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예, 일단 그 뭐 막연히 선물 옵션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차차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일단 코인 투자 방법은 현물, 선물, 옵션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옵션은 제가 1147번 영상에 소개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선물이 메인인데 일단 현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한국 그 코인 거래소에서는 현물 투자만 가능합니다. 현물은 그냥 레버리지 없이 그 자산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그 비트코인 현물을 한 개 샀다라고 하면은 그 뭐 요즘 가격이 뭐 7천만 원인가 뭐 8천만 원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7천이라고 치고 그럼 이제 7천만 원을 내가 내놓고 비트코인 한 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얘를 나중에 팔 때 얘가 뭐 9천만 원이 됐다 하면은 나는 비트코인 한 개를 다시 내놓고 9천만 원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뭐 집 살 때도 우리는 현물을 사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현물 10개를 샀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 주가 7만 원이라고 치면은 70만 원 주고 10개 주식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내 수익률은 그 자산의 움직임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20% 오르면 나도 20% 버는 거고 20% 떨어지면 나도 20% 깨지는 거고 주식의 경우에는 내가 현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배당도 받습니다. 코인은 물론 그런 거 없고요.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내 자산이 0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 자산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가 7만 원에 샀는데 뭐 2만 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뭐 빵원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상장 폐지가 안 되는 이상에는. 그쵸?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물은 무엇이냐? 일단 선물은요, 해외 거래소 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한국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등 이제 그런 거래소들이 있죠. 네, 여기서 선물은 보통 레버리지와 양방 투자가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방 투자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현물을 사면은 가격이 올라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비트코인 한 개를 샀다, 7천만 원을 샀다 하면은 얘가 8천, 9천, 1억 돼야지 내가 돈을 버는 시스템이잖아요. 선물의 경우에는 내가 가격이 내려간다에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7천만 원에 제가 내려간다는 포지션에 베팅했는데 비트코인이 6천, 5천, 4천, 3천만 원 떨어지면 내가 돈을 버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오르는 가격에 베팅하는 거를 롱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리는 가격에 베팅하는 거를 숏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20배까지 가능하고 딴 거래소는 50배, 100배짜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1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20배짜리 선물을 샀다라고 하면은 내가 20억 포지션을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한마디로 20억 현물을 산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내 1억을 가지고 남자답게 20배 선물에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코인이 5% 올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20억을 산 거랑 똑같기 때문에 20억 곱하기 5%는 1억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버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 돈 1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코인이 5% 오르면은 내가 1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본 대비 100%를 이제 버는 겁니다. 오호!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1억을 남자답게 베팅을 했는데 이 코인이 5%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 돈은 1억에서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강제 청산이라는 거를 당해요. 왜냐면 내가 더 이상 돈이 없잖아. 그럼 거래소가 돈을 더 넣든지 아니면 네 포지션 그냥 청산해 버린다 하면은 5% 떨어지면은 그 포지션 청산돼 버리고 내 돈 1억에서 빵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 위험한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딱 신내림이 왔어.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신내림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신내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가 있지? 1억이 있네 해가지고 1억 가지고 20배 선물에 몰빵을 팍 한 겁니다. 근데 얘가 오르나 싶더니만 7%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2배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그럼 내 돈은 얼마가 되는가? 빵원입니다. 왜냐면은 5% 떨어질 때 나 이미 청산 당했거든. 내가 0이 된 거잖아. 그 후에 3배 가봤자 나한테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내림이 맞았어. 코인 올랐거든요. 근데 살짝 7% 떨어지면서 올랐잖아. 근데 자산은 그래도 빵원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쵸? 위험한 겁니다. 이 사람 20배 걸지 않고 뭐 예를 들면 5배 정도 선물만 했더라도 이 대참사가 벌어지기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보면 여기 보면 뭐 비트코인으로 4억 날린 그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분이 아마 선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여자분이 한 1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죠. 파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투자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선물할 때 아마 조금 전에 느끼셨겠지만 오버 베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베팅을 세게 하면은 코인이 조금만 올라도 엄청 먹잖아요. 왜냐면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20배짜리 들어가면은 코인이 5% 올랐는데 난 1억 버는 거잖아. 그죠? 1억 가지고 1억 버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짜릿함에서 사람들이 못 태어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며칠 만에 4.2만에서 5.2만 갔거든요. 이제 1월 말인가 뭐 그때 2월인가? 기억도 안 나. 어쨌든 그럼 제가 이제 자산 10만 달러 전체를 20배 선물을 샀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5만 2천 마이너스 4만 2천 그러니까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불 올랐는데 그 20배잖아. 그럼 내가 20만 불을 버는 거예요. 20만 불. 그쵸? 이제 그 내가 10만 불 가지고 이제 한 2주 만에 20만 불 버는 거예요. 그럼 내 자산이 3배가 되는 거잖아. 3배, 200% 수익. 개꿀인데. 자,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엄청, 나는 위대해 해가지고 그 30만 불을 또 풀 베팅을 한 거예요. 다음 이제 계속 오른다고 치고. 그래서 20배 선물에 풀 베팅 했는데 그때 예를 들면은 5.2만에서 4.9만으로 가벼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5.7%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파산. 그 30만 불이 다시 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개미 파산을 유도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는 모두가 적이고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협력한다라는 게 기조에 깔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횡단보도인데 빨간불에 내가 건너가도 대부분 차들은 서주잖아요. 사실 근데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금융시장은 모두 다 적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사건이 오면은 그래? 야, 제가 빨간불에 팍 치는 것이 그게 금융시장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은 하드하고 모든 사람이 적이고 절대로 지들끼리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개미 털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가격이 5% 떨어지면은 이 선물 20배 들어간 사람들 다 파산하는 거잖아. 그쵸? 이게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제가 써놨어요. 자, 레버리지 한 배가 현물입니다. 그죠? 현물. 그때는 내가 언제 파산하는가? 현물이 마이너스 100% 이제 들어갈 때 파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2배짜리 선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가격이 50% 떨어지면은 나는 파산을 하는 거고요. 5배의 경우에는 내가 그 베팅한 그 가격이 20% 떨어지면은 내가 파산하는 거고, 그리고 20배의 경우는 5%, 100배의 경우에는 1%만 살짝 해도 나는 파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버 베팅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언더 베팅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계속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하고 부처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마법사 같은 책을 읽어보면은 위대한 트레이더들은 한 포지션에서 자본의 1에서 2% 정도만 잃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손절 폭이 달라가지고 이제 투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만 불이 있다고 칠게요. 10만 불이 있고 20배 선물에 베팅을 하는 건데 나는 한 번 베팅할 때 내 총 자산의 1% 이상을 잃고 싶지 않아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내가 거래할 때 1000불 이상은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맞죠? 1000불.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손절폭이 10%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500불만 베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불을 내가 베팅했잖아? 그러면은 그 10% 손절하면 50불을 잃는 건데 이 선물이 곱하기 20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0불을 잃게 되는 거 맞죠? 그쵸? 예를 들면은 손절폭이 25%일 경우에는 우리는 200불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200불을 베팅해서 25% 잃었다라고 하면 50불을 잃는 건데 그것도 곱하기 2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0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어이없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자산이 10만 불이 있는데 그럼 내가 한 번 베팅할 때 250불, 500불 베팅하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선물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신이 진정한 남자라면은 이 돈의 2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내가 200불을 베팅하자 했고 400불을 베팅한다라고 하면요. 400불을 베팅했는데 25%의 손절이라고 하면은 100불을 잃는 건데 곱하기 20은 2000불이잖아요. 2000불이면은 내 자산 10만 불에 2%.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거보다 더 베팅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파산하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애기 내가 10만 불 있는데 맨날 250, 500불 깨작깨작 베팅해서 언제 돈을 벌어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불타기 묘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딴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현물 선물 거래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가? 현물 같은 경우는 주식과 비슷하게 거래 수수료와 슬리피지가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에 내는 거고요. 그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슬리피지 같은 경우는 유동성 부족으로 매수와 매도 호가창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얘는 내가 매수할 때는 379만 3천 원을 줘야 되고요. 지금 이제 내가 당장 매도하려면은 378만 7천 원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대충 6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 되겠죠. 그죠? 이제 한마디로 내가 당장 많은 금액을 팔려고 하면은 제값을 못 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좀 싸게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유식한 말로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선물에는 또 펀딩 피라는 것이 있어요. 펀딩 피. 그거는 뭐냐 하면은 선물은 이제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롱들이 있고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숏들이 있잖아요. 둘 다 누군가 베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불장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롱 포지션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다 올라간다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숏들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숏 포지션 투자자들한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숏 포지션을 잡을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잡은 롱 선물을 산 사람들이 8시간에 한 번 이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한테 수수료 개념으로 펀딩 피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은 내 포지션 있고 그 롱 포지션한테 8시간에 한 번 받는 용돈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균형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물을 할 때는 이 펀딩 피 같은 경우가 있고 지금 같은 장에는 누구나 다 롱으로 좀 배팅을 하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숏 포지션 가진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8시간에 한 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원화마켓 거래 수수료는 뭐 아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시장가와 지정가가 수수료가 다른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장가를 내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미 있는 물량들을 내가 뺏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정가로 하면 내가 물량을 한마디로 그 호가창에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가는 좀 덜 내고 시장가는 수수료가 더 높은 그런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선물을 하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고 베팅을 세게 하면은 무조건 망합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사실 사람들이 선물하는 이유가 빨랑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빨랑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베팅하면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100% 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언더 베팅을 해야 된다. 작은 금액씩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사실 현물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네, 그 말도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현물을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은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왜냐면 내가 현물을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지만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제가 늘 말하고 다니지만 지금은 불장인데 한 2025년 뭐 후반기 또는 26년에는 분명히 이제 하락장이 올 거거든요. 하락장에는 근데 내가 선물에서 숏 포지션을 취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현물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현금화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걸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거래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팅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결국 마진콜 돼가지고 자본이 빵이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교훈이죠. 그래서 욕심을 바라지 않아라. 근데 투자가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것이. 근데 욕심을 버리라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안전하게 무상향하는 코인 전략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만든 바로 써먹는 코인 투자 실전반에 들어오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요 밑에 있습니다. 유익한 영상이었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